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재무제표 종류를 봅시다. 26페이지에 있는 5가지가 종류가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여기서 잠깐 들어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성 항목은 수익, 비용.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뭐일까요? 당기순이익이겠죠.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이 2가지가 재무제표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본 변동표는 뭐냐면, 자, 우리 재무 상태를 봤을 때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산이 이만큼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부채 부분만큼은 뭐 남한테 빌린 돈이라고, 남한테 갚아야 될 돈이니까 회사 재산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 있고 부채가 50 있고 자본이 50 있다면 회사 주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 내 재산 가치가 지금 얼마 투입된 상태라고요? 50인 상태라고. 즉 자본의 내 재산이라고요.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1월 1일 현재는 얼마 있었는데 얼마가 지금 1년 동안 바뀌어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해가지고 12월 31일에는 얼마 남았다라고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라고. 뭐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만, 재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산 뭐라고? 현금이라고, 현금. 그렇죠? 현금에 대해서 1월 1일 날 얼마 있었고 증가 감소가 얼마 있어가지고 12월 31일에 얼마 남았다라고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라고. 그렇죠? 그리고 주석은 자, 자산이 100원 있는데 여기서 뭐 현금이 50, 뭐 건물이라는 게 50 이렇게 돼 있으면 건물 50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별표 표시, 별표 1 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별지에 동그라미 쳐주셔야지. 별지. 이 종이 말고 별도의 종이에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그 부연 설명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별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일부로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총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가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는 재무제표로 열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주기라고 있습니다. 주석 말고 주기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 괄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표시된 게 주기라고. 이건 재무제표 열거된 5가지 포함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 점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없습니다. 개인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가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전산회계 2급 K랩 프로그램 우리 메뉴 열어보면 재무제표에 뭐밖에 없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필요 없지만 우리 지금 재무제표 지금 뭐뭐 열거되어 있는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자본변동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본변동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인만 해당된다고. 이게 사실은 법인만 작성하는데 자본변동표 내용 속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K랩 프로그램 보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 법인 같은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뜨는데 그거는 재무제표 종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건 다만 법인세 신고할 때만 제출한 서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출제법인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회계기준 여기에 열거된 재무제표에는 포함되는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기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 이유는 자본변동표 이 속에 그 해당 정보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주기, 괄호로 표시된 게 뭘까? 안 와닿는다고요? 구경 한번 해봅시다. 구경. 페이지 90페이지 펴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 펴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본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괄호 열고 당기 순이익 617만 2천원 괄호 닫고 되어 있죠? 이 괄호로 표시된 거 이거. 이게 주기래요. 주기.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 상태표 안에 포함은 되어 있죠. 이건 조금 더 친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넣었을 뿐 빼도 된다는 겁니다. 빠진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이거 넣어주면 좋지만 빼도 되니까 재무제표 종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27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기출하기 문제.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외웠으면 바로 맞출 수 있다. 그죠? 뭐? 합계장의 시산표.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2번. 자, 그러면 28페이지 핵심 기출 문제 풀어볼 건데요. 풀어보기 전에 우리 1절에서 뭐 배웠는지 한 번만 볼까요? 자, 회계의 기본 가정 4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가 뭐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28페이지 핵심 기출 문제. 1번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고 기간이라고도 한다. 맞다는 겁니다. 우리 기말을 뭐라고 했다? 기말을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즉 회계 연도를 보고 기간이라고도 한다고요. 자, 2번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3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 기준이다. 자, 우리 다음 절에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서 1년 기준이라는 원칙 배울 건데요. 그건 뭐냐면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은 뭐냐면 1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연도 기억해 보세요. 꼭 1년이어야 되나요?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회계연도가 1년이라면 물론 일치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일치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다는 겁니다. 됐죠?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죠?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 지문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4번.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됐죠? 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동그라미 쳐볼까요? 일정 기간, 그리고 경영 성과. 이게 키워드는 뭐다? 손익계산서라는 겁니다. 그죠?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우리 외우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뭐였습니까? 1번 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런 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번 재무제표의 일부인 주석. 기억나세요? 주석. 별지가 키워드에 있다고 그죠? 주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 우리는 어떤 회계 정책을 썼다라는 게 표시된대요. 맞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키워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요. 1번 맞다. 넘어갑시다. 2번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맞다는 겁니다. 별표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추가 정보를 적어준다는 겁니다. 3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기준에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이런 사항은 주석에 좀 넣어달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주석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맞다 설명. 4번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 본문에 괄호를 기조해서 한다. 뭐? 괄호 뭐? 주기라고. 주기는 주석하고 다른 거라고. 그럼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5번 다음의 작성 방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키워드 뭐? 별지 동그라미. 뭐라고요? 주석이라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1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는 쉽죠? 우리가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심으로 문제 푼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